몇 번? 25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외된다. 부속토지도 주택이다. 포함이죠? 제외. 틀렸고. 근데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정답이 아니고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도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에 속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3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면 되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죠. 단 괄호속에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정비규모에 따른 수도권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도시적이 아니라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 두 군데가 틀렸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호 1세대당 얼마일 것?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 예,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3번이 두 군데가 틀리고 4번은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랬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랬어야 되죠? 틀렸고 5번 공동주택의 주거전 면적은 원칙적으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것들은 다 중심선 갖고 따지는데 뭐만은 공동주택은 내 손봐요. 내 손봐. 공동주택은 우리 외벽의 안쪽 선, 내부선이죠? 그럼 내부선이면 밑에 보이는 저 선 따라서 이렇게 면적을 재란 얘기야. 이걸 무슨 치수라 부른다? 안목치수란 말을 기억해야 돼. 안목치수라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재는 거니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슨 주택?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산정 방법이다. 그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맞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6번 주택단지와 공고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주택단지 공고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야.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주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뭘 짓는데 주택이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이 대지를 주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일단 뭐라 부르자? 주택단지라고 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2번 공구별로 다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럼 공구별로 분할하는 목적이 왜 공구별로 나눴죠? 1공구, 2공구 나눈 이유. 각 공구별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 그래서 두 가지만이야. 딴 건 안 돼. 착공신고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할 수 있고 사용검사 받는 것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분할한다?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구별로 분할한 목적은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공구란 폭 몇 미터? 6미터 이상 되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등으로 경계가 설정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돼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죠? 예, 그것도 맞는 거고. 4번 주택단지가 폭 몇 미터? 15m인 일반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까? 아니죠. 21, 8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며칠? 21, 8도에서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된 거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란다. 근데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인데 여기 몇 미터랍니까? 15m 밖에 안 돼. 그럼 별개의 주택단지야? 하나의 주택단지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아니 3번이, 4번이 틀렸죠? 그 5번은 폭 10m인 도시계획 정도로. 아까 8m 이상이면 별개의 주택단지죠? 그러니까 10m짜리는 8m 이상이니까 역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고 4번이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6번이죠? 90.5%. 어이구, 잘했다. 잘 맞췄습니다. 자, 27번.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랍니까? 600세대인데 임대주택은 빼고 분양주택만. 그럼 600세대라면 조합원은 그 중에 얼마가 필요하죠? 50% 이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한다. 그럼 몇 명이 돼? 3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죠? 그 맞는 문장. 그럼 2번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세수가 몇 세대라면 30세대라면 조합원은 그거의 50%인 15명 이상이면 되죠? 라면 안 된다 그랬죠. 최소한 몇 명?
20명 이상이 된다 했을까? 그것도 맞는 문자. 세 번째,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상속으로 받는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자체든 다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자.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한 내용을 변경한단다. 그럼 물어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설립인가 받습니까? 설립신고입니까? 설립신고라는 걸 기억나야 되죠. 그럼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뭔다?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해산신고죠. 근데 여기는 변경은 신고고 해산은 허가 대상이다? 뭐 말이 될 것 같은데 땡 틀렸어요.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 해산할 때도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 5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고 탈퇴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때 탈퇴한 조합원은 제명된 조합원도 포함해서 둘 다 그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철회하고 탈퇴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뭐하고 철회, 탈퇴 전혀 성격이 달라요.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라. 자, 따라서 5번은 맞는 문장. 틀린 건 4번. 28번. 국토의 개미 융합원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그럼 여기가 뭐로 시행되는 거야? 지구단위계 구역이라는 얘기야. 그걸 전제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이것도 50%가 조금 안 돼. 47%.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누구는? 주택조합은 얼마 이상의 뭐를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돼서 되면 일단은 뭐 내준다? 사업계획 승인해준다 그랬었죠. 이때 조심할 거. 얼마큼만 뭘 확보하면 되죠? 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하는 조합은 몇 프로? 80%야? 아니요. 95%. 그것도 사용권은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뭐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받으려면 뒤지기 어려운 게 바로 여기서 걸린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어. 몇 프로 소유권 확보하라고? 95% 소유권. 아니 95% 소유권이 무슨 애 이름이냐? 그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는 받아놓고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는 주택조합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습니다. 바로 95% 소유권 확보라는 이 제왕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95%까지는 맞았는데 그다음 뭐라 했어? 사용할 수 있는 원자야 권권이라고 했는데 원자로 붙이시고 권을 확보하고 되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뭘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되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소유권을 확보하고 라고 했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됐을 때만 그때만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이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조합이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가 2번 먼저 3번 조합이 아니 2번이죠.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일단 몇 퍼센트 사유권을 확보할 때 90%. 이 90%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80 이상 95 미만인 경우 그걸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80 이상 95 미만 이렇게 안 내고 90%인 경우 하면 이건 80 이상 95 미만 요 사이구나 이런 뜻이고 그럴 때는 원래 나머지 토지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 토지 중에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세 글자 누구? 원주민. 이때 원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여 온 자. 원주민이라고 보죠. 이 자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원주민권 안 된다. 몇 프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90%까지 밖에 못 갔잖아. 몇 프로가 넘어가야 돼? 95까지 넘어가면 이상부터는 괜찮은데 아직은 80 이상 95 미만 사이에는 90%이기 때문에 그때는 10년 이전에 취득한 자는 원주민은 뭐가 되지 않는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해서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2에서 고3에서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뭐 됐습니까? 지정 고시됐습니다. 여기 지정일이야. 이때부터 몇 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10년 이전. 여기서 따지면 이게 10년 되는 거야. 그 10년 이전에 뭐 됐다? 취득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해왔다? 보유해왔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었더라. 여기 보유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이 원주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매도 청구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이 소유했다는 게 이때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했던 이 보유가요,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 따질까? 아닙니다. 설명 안 했던 거야.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상속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도 합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언제 이거 취득했죠? 아버지가 여기서 취득했어. 여기는 아버지가 취득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여기서 사망하셨어. 그래서 내가 소유한 기간은 500개 안 돼. 즉 내가 소유한 건 6년간 소유했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진 게 몇 년입니까? 이게 또 한 8년을 갖고 있었어. 그럼 합치면 몇 년이야? 14년 소유자로 보는 겁니다. 10년이 안 되는 6년밖에, 이 사람 명의는 6년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도 뭐한다? 합산해서 상속받았을 때는, 그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사망에서 상속받은 건 그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도 합니다. 이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요때 요 물려주는 사망으로 해서 상속받는 건, 원래 상속은 순위가 있죠. 상속 어떤 순위가 있죠? 1순위가 누구야? 내가 죽었어. 내려가는 거. 제일 먼저 직계, 비속. 아들, 손자. 직계, 비속이 1순위야. 아셨죠? 2순위 직계, 존속. 비속이 없으면, 자식이나 손자가 없으면 누가 준다? 아버지, 할아버지, 직계, 존속을 줍니다. 그럼 아들도 손자도 없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없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형제자매. 그때는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형제자매도 없어. 그럼 몇 순위야? 사촌. 거기까지야 순위가. 그래서 상속순위라는 게 있어요. 암한테는 주는 게 아니야. 먼저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 없으면 또 누구 주고, 없으면 또 저기 주고. 그래서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내내 친족.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거기도 없어? 그럼 국고기수. 나머지 이제 없잖아. 그럼 국고로다 기수된다. 이렇게 된다. 아셨죠?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버지하고 누구하고, 여기는 직계 말하면 직계 누구야? 존속이죠. 그죠? 또 누구도 있어? 직계, 비속. 또 하나, 배우자.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들어가죠? 배우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에 다 들어가. 아셨죠? 만약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있었어. 그럼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같이 공동상속인. 만약에 자식이 없어. 그러면 부모들 계시잖아. 그럼 부모하고 마누라가 또 공동상속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직계, 비속이든 직계, 존속이든 같이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 마누라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직계, 존속, 직계, 배우자. 이 사람부터 뭐 하자? 상속받는 자. 요것만 그 피상속인의 이 사람들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아까 누구는 안 들어가, 이게 형제자매과 안 들어가요. 사촌 형제들 안 들어간다. 아셨죠? 그러니까 상속순위를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상속하는 자 중에서 요자들로부터 상속받은 자만 뭐 한단다? 그 기간을 합산한단다. 10년 여부를 결정하는 합산한다. 요거예요. 그럼 맞아 틀려?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죠? 어디 갔어? 가로수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그 피상속인이 뭐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차이가 뭐야? 상속인은 받는 사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그 말이야. 그것도 또 피자 들어가면 참 헷갈려, 그죠? 어떤 게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사람들이 딱 3명만, 그로부터 상속받는 사람들만 그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몇 번이 맞는다? 3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4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소유자에게는 그 대지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죠? 팔고 떠나라 라고 할 수 있어. 이때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항상 법적으로 똑같다. 뭘 한다?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 대상의 가격은 항상 무슨 가격? 공법에서는 시가로 돼 있죠. 그럼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게 매도 청구죠? 가격 협상을 먼저 해. 근데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금액 좀 정해달라고. 이게 매도 청구야.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말을 줄여서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일단 먼저 협상을 먼저 하랍니다. 몇 개월 이상 협의할까? 3개월 이상 협의해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돼? 가격이 안 맞아?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금액 좀 정해달라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몇 개월 이상 협의할 것? 사전에 미리 3개월 이상 협의된다. 그래서 가격은 시가로 매도할 것 청구할 거. 먼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은 협의할 것.
요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맞는 건 몇 번? 3번만 말아. 자, 29번. 주택상환 사채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첫째, 한국주택공사와 법인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법인등록사 발행할 수 있어요? 예, 이 둘만 발행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한국주택공사는 자본금 얼마? 5억 원을 필요로 하고, 또 금융기관, 주택토지사 보증을 받은 게 발행합니까? 아니요. 토지주택공사는 필요 없어요. 얘들은 망할 놈들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 보증 필요 없어. 누가 필요하죠? 법인등록사업자만 자본금 5억 플러스 보증 필요. 이렇게 정의하죠. 법인등록사업자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여기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라고 돼 있어. 요거하고 여러분들 헷갈려서는 안 되게 해서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있어. 무슨 법? 도시개발법.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거점을 줄게 라고 하는 뭐였었죠? 토지상환 채권. 무슨 법? 도시개발법. 무슨 방식? 수용방식. 그때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라. 거기는 지정권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 승인, 주택상환 사채는 국장 승인. 이거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같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아셨죠?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 문장. 4번.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래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최장기간 3년까지 발행해. 근데 상환 기간 산정 어떻게 따지죠? 발행일로부터 어느 날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너한테 주택으로 줄게라고 분양계약서 쓰는 날. 이 날이 공급계약 체결이고 이 날이 몇 년을 초과해서 안 된다? 3년을 초과하도록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이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한다. 자, 맞는 문장. 5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자,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김영식 주권이니까. 그런데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있으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때 넘겨받는 사람,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취득자의 성명을 어디다?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사채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것도 중요한 문장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 자, 30번.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에 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뭐를?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내용서 틀린 거. 이것도 거의 최악인데 19%까지 떨어져요. 한번 볼까요? 첫째,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 안 돼요.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나 입주처 증서에다가 뭐 하는 거? 상속받는 거 돼야 안 돼요? 상속. 재산권이니까 상속됩니다. 또 하나, 저당 됩니다. 상속, 저당은 제외. 즉 양도양수세연에 상속, 저당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 설명했었어요. 몇 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 211페이지. 211페이지 맨 위에 금지 행위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상속, 저당은 제외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담보대출 받는 거 된다는 걸 아주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문제는 그게 여러 번 났었습니다. 3번. 시장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도 양도 등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물건에 속하죠. 이걸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 그랬죠? 물딱지, 딱지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딱지, 양도 대상 안 된다 그랬어요. 또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한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211페이지 한번 볼래? 211페이지 볼래? 2번 위반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에 밑줄 쳐져 있어? 안 쳐 있어? 쳐져 있어야지 정상이야. 안 쳐져 있으면 그럼 수업 빠졌거나 그날 졸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왜 하여야 한다가 중요하다? 개정된 거야. 작년까지는 할 수 있다로 됐던 게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
개정됐다고 중요하다고 표시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면 도대체 뭔 문제를 풀을 거야? 나중에 저 시험 끝나고 나서 책 찾아보면 아이고 그때 맞아 이거 우리 교수가 난다고 그랬어. 그럼 뭐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표시하라는 건 좀 애우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 까먹으면 안 돼. 표시해놓고 다시 한번 더 표시해놓고 또 다시 볼 때는 아 이거 내가 전부 틀렸었어. 다시는 틀리지 마자. 다시는 틀리지 마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그게 정답이잖아. 또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전매해가지고 전매 차익으로 얼마를 남겼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에 3배가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 얼마가 넘었어? 3천만 원 넘었죠? 그러면 얼마를 부과한다? 그 6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익 나게 2천만 원, 그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했잖아. 그러면 그 초과되는 3배까지 부과시킬 수 있다. 그거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있어 없어? 어디에 나와요? 212페이지 맨 위에 나오잖아. 212페이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자, 31번. 전매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매회 등의 제한을 받은 기산점은 언제부터 전매 못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된 날이라 그랬죠? 그날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 중에서는 언제까지 전매제한을 받죠? 다 짓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도 초과했는데도 아직도 소유권 등기가 안 됐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전매 제한은 몇 년까지만 한다? 5년까지만 제한하고 5년이 넘어버리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자, 3번. 전매행위 제한을 받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무슨 사정으로? 생업성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자들을 봐서 전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4번 분양가 상한제 저유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설명 안 한 건데 맞는 문장이고. 근데 5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또 그걸 팔고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면 전매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하는 건 안 된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100번도 더 강조했는데 그래도 61%밖에 못 맞췄어요. 아셨죠? 여러 번 얘기해. 이건 강의할 때마다 얘기해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안 돼요. 라는 거. 어디에 나와요? 또 책에다 볼래? 표시해놨나? 안 해놨나? 216페이지. 216페이지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부분.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있어 없어? 있어요.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표시 안 돼 있어요? 네, 잘 보셔요. 아마 있을 거야. 그것도 여러 번 정리한 거. 정답은 5번. 이 잘못된 거죠. 그건 전매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전매할 수 없습니다. 32번 이제 건축법.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건축법 제일 먼저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뭐는 반드시 가능해야 돼.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돼. 자동차 통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불가능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땡, 틀렸어. 2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 너비는 몇 미터죠? 4m 이상은 맞아. 근데 그게 뭐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항상 4m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3m도 있고 2m도 있고 6m도 있고 그때 달라져. 그래서 반드시 4m라 원칙은 4m 이상. 몇 페이지? 140페이지야. 140페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국토개법에 따른 국토개법 또는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아니요. 그 밑에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그때 위치를 정하여 공고하는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죠. 더 나가서 자동차 도로에 불가능한 거 또는 막다른 도로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거든. 따라서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만 건축법의 도로는 아닙니다. 4번 막다른 도로는 적어도 너비가 얼마? 4m 이상은 돼야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아니야. 막다른은 최소한 얼마면 되죠? 2m부터 2m, 3m, 6m, 4m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2m, 3m, 6m, 4m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아니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무슨 도로? 예정도로도 도로다. 맞습니까? 예. 140페이지 맨 위에 원칙의 도로의 마지막 줄에 있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 도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라고 예정도란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그러니까 정권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33번. 주유구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 원래 주유구조는 몇 가지 있죠? 6가지. 머리점 맞춰서 바지, 보내, 주기. 이것만 찾으면 되죠? 자, 바지 보내주기. 뭐죠? 내력벽, 네. 들어가죠? 기둥 들어가죠? 지붕틀 들어가죠? 주계단 들어가죠? 아닌 거? 최하층 바닥, 차양. 이거는 주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에 속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최하층 바닥하고 차양. 디귿, 비읍. 정답 3번. 34번.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거. 이 용도 변경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나오죠? 이걸 외우라고는 차마 말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1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물의 시설군과 용도군 하는 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9개 시설군 나눠놨죠? 그에 따른 용도군을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 대상이고 옆으로 가는 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시설을 뭐로 바꿨다? 위험물 저장 및 설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 한 단계 내려갔죠? 그러면 무슨 상? 특시 특도 시장소에 신고하라. 맞죠? 두 번째, 받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야영장 시설을 뭐로 바꿨다? 종교시설로 바뀌었대. 그럼 야영장은 어디에 들어있죠? 148페이지 맨 위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야영장 시설이 들어있어. 그걸 뭐로 바꿨다고? 야영장을 종교시설로 바꿨죠? 그럼 종교는 어디 있어? 147페이지 위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 올라갔으니까 무슨 상? 허가받아라. 맞죠? 또 세 번째, 노유자 시설을 뭐로 바꿨다? 수련시설로. 그럼 노유자는 어디 있고 수련시설은 어디 있어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가보면 148페이지 맨 위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가보면 뭐랑 같이 있다? 노유자하고 수련시설하고 같이 있죠? 외우는 방법. 야영장에서 누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그게 한 묶음이죠?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시설군에서 바꿨죠? 그 아까 같은 시설군일 때는 뭐라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 지제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 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야. 그리고 4번, 야외 음악당을 뭐라고 바꿨다? 야외 극장. 그 야외 음악당은 어디 있고 야외 극장은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지. 그죠? 어디 나오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147페이지 가보세요. 147페이지에 위에 시설 중에서 밑에서 야영장시설부터 위로 올라가서 관광휴게시설 나오죠? 관광휴게시설에 뭐뭐 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관 있잖아. 그럼 지도끼리 바꾼 거죠? 이런 걸 뭐란다? 같은 호안에서 즉 관광휴게시설 내에서만 바꾸잖아. 이때는 뭐도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된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자. 결국 관광 휴게시설 내부에서만 변경한 거. 경면 변경. 5번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없다. 복수 용도는 어디 나오죠? 여러분들 책 149페이지 149 맨 위에 보시면 복수 용도 핵심 뭐죠? 원래 같은 하나의 건축물 이걸 가지고 같은 하나의 시설만 써야 돼? 두 가지로 써도 돼? 두 가지. 어떻게 쓴댔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 뭐로 쓰고? 학원으로 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로 쓰자? 카바레로 쓰자. 돼요?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학원으로 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카바레로 쓰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복수용도. 근데 문제는 원래 복수용도는 언제 어디끼리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만 복수용도를 하는 게 원칙이야. 같은 시설군. 단 뭘 거치면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끼리도 복수용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핵심은 따라서 다른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 허용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 35번 건축 신고 대상으로 옳은 거. 이거는 19% 나왔는데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야.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를 못할 뿐이야.
아셨죠? 자, 기억은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로서 받은 면적이 합계 80제곱미터 증축은 신고사항이다. 맞아요? 지금 원래는 받은 면적이 합계 얼마까지는 85 이내에서는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이죠?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 3층 이상인 건데 연면적이 작은 게 있어. 그 작은 건 85까지 신고사항이 아니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까지만 신고사항이야. 그러면 현재 600제곱미터잖아. 그 600제곱미터 10분의 1은 얼마죠? 60제곱미터. 그거까지만 신고사항이야. 85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건물이 큰 거는 85 이하까지 신고사항이지만 작은 건물로서 3층 이상 되는 건 얼마까지만이다? 그 작은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1. 그래서 60제곱미터까지만 신고사항이고 80짜리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자, 이건 뭐죠? 원래 관농자 하면 무슨 지역? 시골지역. 관농자에다 작은 건축물. 작다는 게 뭐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작은 건물 짓는데 원래 신고사항. 그런데 그 관농자 지역에 뭐가 지정돼 있대? 세 가지. 첫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두 번째, 방제지구. 세 번째, 붕괴 위험지역이 지정돼 있대. 그 안에서는 신고, 허가. 작아도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 핵심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리지역하고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대. 그때 규모가 작은 거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150이고 2층이니까 주까지 충족했죠? 그래도 이건 작다 하더라도 어디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때문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거 있었어 없었어요? 어디에 나와? 154페이지 맨 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54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또 디귿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에 내력벽을 증설하는 대수네. 대수선은 두 가지가 신고사항이네. 첫째, 규모가 원래 작은 건물. 작다가 뭐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만 작은 건축물은 8가지 어떤 대수선하든지 다 신고사항이야. 작은 건물은 무조건 대수선 신고사항. 그죠? 근데 하늘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3층 이상인 거라면 여기 걸렸네. 연면적이 180이고 3층, 바로 요 3층 걸렸죠? 이건 작은 거, 큰 거. 큰 건축물은 몇 가지만 신고사항? 내기, 보지, 주방 6가지 대수선 중에서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수선자만 들어가는 대수선. 요것만 신고사항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는데? 내력벽의 표면적을 뭔데요? 수선이야? 증설이야? 증설하잖아.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신고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력벽의 표면적을 30cm 이상 수선하는 행위. 이렇게 썼으면 그거는 신고가 맞아요. 그래서 내력벽의 표면적을 30cm 이상 수선하는 건 신고한, 곧 신고한. 그럼 그때 맞지만 이건 증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거야. 반면에 이거 설명 내가 여러 번 했었어. 여기다 입에다 개거품 물어가면서 설명 여러 번 했었어. 예, 제발 왜? 실제로 재작년 시험 문제 났었거든요.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수선은 두 가지로 나눠라. 작은 건물은 어떤 대수선도 다 신고사항. 큰 건물은 6가지 중에서 수선자가 들어간 대수선만 신고사항. 이렇게 외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막상 문제를 내보면 아직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자, 리을은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 2미터만 증축. 원래 몇 미터 이하만 증축은 신고사항이죠? 3미터야. 나오잖아.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증축은 3미터 이하만 신고. 또 하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까지 짓는 신축은 신고? 100제곱미터. 그거 책에 써있어, 안 써있어? 몇 페이지? 155페이지 맨 위에 4번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에 가고 나번은 꼭 애우라고 표시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몇 페이지? 15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에 가번하고 나번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몰라도 돼. 기억, 니은, 디귿 몰라도 돼. 뭐만 알아보면 돼. 리을하고 미음만 알아보면 돼. 왜? 아무리 봐도 리을, 미음 들어가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기억, 뭐 니은, 디귿은 아예 없잖아. 리을하고 미음 들어가 있는 건 딱 4번밖에 없잖아.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신고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19%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자, 36번. 공개공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은 4번이야. 공개공지 보죠. 일정한 지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개공지를 확보하라. 맞죠? 그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휴식 공간인데 못 들어가게 막으면 안 된다. 세 번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면 이쁜 짓 했으니까 세 가지를 원래는 완화시켜준다. 검토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에 적용할 수 있대. 그럼 대통령령이 뭘 찾아봤더니 시행령 찾아봤더니 뭐만 완화죠?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대통령령에서는 1.2배까지 최대 검표는 빠져요.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만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4번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거기다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못 들어가게 물건을 막아버리면 안 되죠. 또 운수시설 등 여객용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죠?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가 판문종을 몇 번 울린다 그랬죠? 5,000번 울린다고 그랬잖아. 3,000번 울린다고 그랬어? 내가 5,000번 울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죠? 5,000제곱미터 이상. 바로 고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3,000제곱미터 아니라 5,000번 울린다고 그랬어. 5,000제곱미터입니다. 아셨죠? 다 암기법에 들어있는 건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조금씩만 신경 쓰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20점 끌어올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거기서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20점 정도 올리는 건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자, 37번. 바다 면적에 산입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바다 면적에 관한 것 몇 페이지에 나오죠? 168페이지. 바다 면적에서 168페이지. 맨 위에 박스 2개 남아.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바다 면적은 꼭 난다. 말씀드렸어. 기업, 필루트나 그 밖에 이와요. 유사한 구조를 뭐로 쓴답니까? 그 부분을 첫째, 공중의 통행, 두 번째, 차량의 통행, 세 번째, 주차의 전용, 네 번째, 공동주택으로 쓴다면 168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그건 뭐로 본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서비스 면적. 그랬었죠? 이거 그림구법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저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뭘 보고 있어? 그림법에 있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린 거야. 공중의 통행, 차량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 있어서 공중의 통행, 낙원상가, 차량의 통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 네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 1층, 필루트구조. 이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림구법에 있는 걸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락은 1.5m 이하백 층고가 1.5m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단 경사지 지붕은 얼마? 1.8m 이하인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는 뭐로 썼어? 초과라고 했잖아. 이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라 초과니까 더 높죠? 이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거죠. 그럼 바다 면적에 산입해요.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인데 뭐로 쓰는데 지상층에다 뭘 설치했어?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했답니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 리얼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서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는 그 부분, 그거는 바다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건축주한테는 대단히 좋은 거죠. 왜? 서비스 면적이야. 바다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거든. 그러니까 공짜 면적으로서 서비스 면적을 주는 거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디귿, 리얼, 미음이죠?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말이 어렵죠? 노대 등의 벽면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 니은자,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니은자 그려놓고 이게 뭐죠? 이게 노대등, 베란다, 발코니, 노대등이야. 이거 바다 면적에 산입하는 거 안 하고 어떻게 계산하죠? 첫째, 전체 노대등의 면적에서, 전체 면적이죠? 거기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이게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어? 외벽에. 이게 다 외벽이야. 외벽 중에서 이게 더 길어? 이게 더 길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이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라? 1.5를 곱하라 그랬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요 길이에다 이걸 곱했으니까 이게 나오죠? 요건 바다 면적에서 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 요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이 소리잖아요. 이건
말귀로는 그냥 못 알아듣고 반드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려야 돼. 외벽 전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다가 1.5로 곱한 값을 뺀 나머지 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말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못 외워요 이거. 자, 그래서 맞는 건 니은하고 미음만 바다 면적 산입. 자, 38번. 특별 건축구역에 대한 설명서 옳은 거. 이것도 38%밖에 안 되네.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일단은 제한하기 전에 토지수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에 서면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럼 일단 토지 사유대상 토지는 얼마나 받죠? 사유대상 토지 얼마 동의? 제한하려면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서 제한 들어가려면 사유대상 토지 얼마나 제한? 얼마? 설명했는데 3분의 2 몇 페이지? 172페이지 172페이지 맨 밑에 사유대상 토지는 일단 3분의 2 그리고 국공유지는 그자들 관리청의 전부 동의. 그러니까 국공유지는요 3분의 1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나 국공유지는 무조건 관리청의 전부 동의. 그 다음에 사유대 토지만 3분의 이상을 포함한 동의.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고. 2번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표들은 어디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접보호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네 군데 지정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지정할 수 있다 했을 때 틀렸지. 세 번째,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거기 지정효과 몇 페이지? 173페이지 위에 4번에 나와. 특별건축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뭐는 제외.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제외. 그건 지정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그걸 지정된 거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죠. 또 4번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모두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1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번에 적용 배제 해놓고 괄호 속에다 주의 해놓고 건폐율, 용적률 모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배제가 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건폐율도 네 멋대로 지어도 좋고 용적률도 네 멋대로 져라.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바로 건폐율은 물론 용적률까지도 네 멋대로 하라고 그 규정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자 정답이죠. 5번 특별건축구역에서 세 가지 할 때는 뭐죠? 통합적용 뭐 하는 거? 미술작품 설치하는 거, 공원 설치하는 거, 부서주상 설치 합쳐서 미술공부. 미술공부는 뭐 한다? 통합해서 한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미술작품 설치하는 건 개별 건축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적용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 맞는 건 4번. 자, 이제 농지법. 농지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첫째, 과수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단연생심을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뭐로 본다? 농지. 또 축사나 곤충사육사 또는 농막을 설치한 땅도 농지. 또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데 어쩌다 농사짓다 보니까 농작물 경작 단연생심을 재배지로 이용했는데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면 안 농지, 3년 이상 되면 농지. 여기는 몇 년이래? 3년 이상 농지. 맞죠? 네, 농지야. 4번은 공간정보법에 따른 임야인 토지인데 산지권법은 산지전용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고 그 산지전용 허가를 거치고 농작물 경작 단연생심을 재배하는데 농지 아니야? 그럼 농지죠. 그럼 어떤 때는 안 농지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하면 안 농지. 그랬었죠? 5번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간단하잖아. 초지일관? 초지다. 농지? 아니다. 설마 39번, 5번도 틀린 사람 있나 보자. 세상에 66.7%가 그게 정답이라고. 틀린 거 맞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 나머지는 어디 갔어? 그래. 예. 간단하겠죠.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농지가 아니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문제 풀 때는 생각 안 나. 그죠? 예. 일단 풀고 나면 돌아가요. 자, 마지막 40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냐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유. 어떻게 보라겠죠? 좀 길어.
어떻게 하죠?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할 것. 요거는 무슨 사기다? 농지증 없어도 농지 취득하신다요. 거기다 세 가지 더 들어가죠. 수, 시, 한까지 들어가. 그래서 국상, 담협, 합분, 수, 시, 한. 이게 뭐죠? 국이 뭐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들. 상속농지, 담보농지, 농지재정 협의를 마친 농지, 또 합병, 분할. 수가 뭐죠? 수용하는 토지. 시가 뭐죠? 시효취득이야. 한지로 공부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첫 번째 이거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어. 어쨌든 저 9가지인데 정답 몇 번이죠? 2번. 학교나 공공단체가 무슨 용으로 시험 실습용으로 다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농지증은 필요하고 농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 정답 2번이 정답. 여기까지. 됐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문제 뒤에 거 지난주 나가다가 못 나간 거 있죠? 다 못 나간 거 있는데 그거 2시까지만 풀게. 2시 5분까지만 나갈게. 그럼 밀린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하고 무리하게 안 나갈 테니까 뒤에 부족했던 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지난주 이거 했던 거 있죠? 백선. 예, 백선 문제. 그거 뭐 5분씩이나 쉬어. 한 3분만 쉬어. 그러고선 2시까지 하도록 하자. 예, 3분만 쉬었다 합니다.